자, 오늘은요 스크래치를 통해서 탱크 게임 만들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먼저 만들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만들기로 들어가고 여기에 뜨는 쓸데없는 차원 다 꺼버립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일단 고양이도 치워버리고 일단 스프라이트가 5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프라이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고르기가 아니고 탱크는 없으니까 다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는 것도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자, 먼저 탱크는 뭐 대충 초록색이겠죠.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으로 네모, 그리고 포를 써야겠죠. 포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포도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바퀴가 있어야겠죠. 바퀴는 똑같은 초록색이 아니고 아마도 회색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회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회색이 됐죠. 저리가. 자,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대충 바퀴처럼 보일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게 복사가 되고요. 짜잔, 탱크 같죠? 자,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일단 한 30으로 줄여놓읍시다. 자, 여기다 놔두고, 자, 다음,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름도 바꿔줍시다. 나중에 만들 때 헷갈려요. 자, 탱크라고 해줍시다. 탱크. 자, 다음은요 이제 나쁜 놈을 만들어야죠. 자, 나쁜 놈은 오늘은 외계인으로 만들 겁니다. 외계인. 자, 외계인으로 만들 건데 그 외계인 색깔을 주황색으로 정할 거예요. 자, 이 색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쓸 기능은 어떤 색인지를 인식해서 반응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자, 윤곽선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가 외계인이라고 칩시다. 근데 너무 성의가 없죠, 생긴 게.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게 아니고, 자, 다시 주황색. 여러분들도 할 때 이거 체크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확인하면서 바꾸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저처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풀어주고 세로 만들어줘요. 세로.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좀 얼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얼굴이라도 좀 있어야겠죠? 약간 이모티콘처럼 만들어 볼게요. 약간 무섭게 생겼네요. 자, 얘도 크기를 작게 만들겠습니다. 너무 작나? 한 40으로 하겠습니다. 40. 자, 쟤는 저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쟤를 맞출, 얘는 아까 만들었던 외계인은 외계인이라고 바꿔 놓읍시다. 자, 다음 만들 거는 뭐냐면 이제 저 외계인한테 우리가 발사할 대포입니다. 한마디로 총알이죠. 총알을 빨간색으로 정하겠습니다. 외곽선, 윤곽선 색은 똑같이 없게 하겠습니다. 자, 포는 일단 동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미사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게 타원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요, 얘는 크기가 좀, 여기가 아니죠. 크기가 좀 많이 작아야겠죠? 10은 너무 작다. 20? 한 30 해야겠는데요? 30. 자, 30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30으로 합시다. 30으로 해서 대충 이쯤에 갖다 놓읍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뭐냐면 승리했을 때, 패배했을 때. 자, 클릭이 삑살이 나네요. 승리했을 때, 패배했을 때 도와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 포탄도 그냥 간단하게 총알이라고 칩시다. 뭐 탄알이라고 하시던지 어쨌든 총알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얘는 승리, 얘는 패배. 자, 승리는 승리라는 글씨를 보여줘야겠죠. 자, 여기에 있는, 자, 승리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승리.
라고 쓰신 다음에 겁나 크게 만들면 됩니다. 승리라고 나오겠죠? 자, 지금은 대충 하고 있어요. 자, 패배. 패배는 아마도 빨간색이 어울릴 텐데, 빨간색을 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있는 총알 빨간색과 우리의 적이 될 외계인은 주황색인데, 이 색깔과 겹치지 않는 색깔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그냥 분홍색으로 할게요. 왜냐면 색을 감지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색을 똑같이 해버리면 오류가 납니다. 자, 이 분홍색으로 해서 패배로 할게요. 패배. 얘도 마찬가지로 겁나 크게 키워서 보여주면 됩니다. 패배. 자, 일단 다 완성은 됐죠? 자, 그리고 일단 스프라이트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5가지 탱크, 외계인, 총알, 승리, 패배 이렇게 5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로 가볼게요. 코드 모양은 다 만들었고요. 자, 코드에서 오늘 만들 탱크 게임은 어떤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게임과 뭐가 다르냐면, 일단 점수라는 걸 계산하고요. 물론 점수 계산하는 건 여태까지 만들었죠.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탱크가 발사하게 될 총알의 개수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총알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몇 발을 주고 한번 쓸 때마다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걸로 할 겁니다. 게임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죠. 자, 먼저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변수가 처음에 나의 변수라고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나의 변수를 변경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점수 하나 만들고 변수 만들기 해서 그 다음 총알이라고 해줍시다. 우리 아까 포탄의 이름을 총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둘 다 체크를 해서 둘 다 보이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거 변수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해야 이 변수가 화면에 보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막 어지러져 있죠. 아무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 간단한 코드부터 넣겠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요, 먼저 승리 코드. 자, 승리 코드 넣겠습니다. 자,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너는 어떤 일을 할래? 자, 어떤 일을 할 거냐면요, 일단 승리는 바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숨길 겁니다. 일단 숨기고 위치를 X좌표, Y좌표 0으로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00이 가운데거든요. 가운데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일단은 숨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얘가 나와야 되냐? 우리가 설정한 점수에 도달했을 때, 도달했을 때 이제 이게 나와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제어로 가서 만약 뭐뭐라면, 자, 이 뭐뭐라면 점수겠죠? 점수가 몇 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를 써야겠죠? 비교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 중에서도 여기 있는 게 비교 연산자인데, 그 중에서도 같다, 뭐뭐와 같다가 될 거예요. 자,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가 실험이 안 되니까 10점으로 할게요. 자, 10점. 점수가 10점이라면 얘를 멈추게 할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얘를 보이게 할 거예요. 보이게 하고 게임을 멈춰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 점수가 10점이라면 너는 뭘 할래? 아까 시작하자마자 숨겼으니까 승리라고 보여줘야겠죠. 승리라고 보여줘야겠죠. 자, 그리고 제어로 가셔서 멈추기, 모두 멈추기. 지금 실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추기. 왜냐면 게임이 끝났으니까.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스크래치랑 엔트리랑 조금 다른 방식인데, 그러니까 엔트리랑 스크래치가 완전히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코드가 똑같지가 않아요. 자,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자주 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조건만 달아놓는다고 해서 얘가 감지를 잘 하질 못해요. 이 코드를 계속 반복하기로 넣어줘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스크래치에서는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하기를 써서 만약 또 계속 확인을 해줘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크래치 특성인 건지. 근데 엔트리는 생각보다 또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패배로 가겠습니다. 일단 승리는 완성해요. 점수가 10점이 되면
승리라는 글씨가 보이면서 끝. 자, 다음은 패배입니다. 자, 패배도 처음엔 똑같죠. 일단 깃발을 클릭했을 때 뭘 할 거냐? 일단 숨겨야죠. 지금 쓸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얘도 위치를 해줘야죠. 왜냐면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얘네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잘못 건드려서. 자, 그럴 경우엔 제자리를 못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언제 끝낼 거냐면 우리가 우주선 게임 만들기 할 때 썼던 신호 보내기를 사용할 겁니다. 자, 무슨 신호를 받았을 때. 자, 여기서는 자, 끝났을 때니까 end라고 할게요. end. 자, end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패배라는 글씨가 보이면서 아까랑 똑같이 모두 멈추기, 제어가 있었죠. 모두 멈추기를 할 겁니다. 자, 승리는 점수가 10점. 물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코드를 다른 데 넣고 신호 보내기로 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호 보내기를 하면 여기 코드가 조금 줄어들 수 있긴 하겠죠. 뭐 어떻게 짜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자, 다 짜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찾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거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이 프로그래밍에 정답은 없죠. 자, 어쨌든 승리와 패배를 완성했고요. 자, 이제 제일 메인으로 가봐야죠. 탱크로 갑니다. 탱크. 아무래도 메인이 제일 복잡하겠죠. 자, 탱크는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할 건데, 자, 먼저 어디냐. 자, 얘도 처음 시작했을 때 위치를 여기에서 시작하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기 X, Y 좌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지금 현재 탱크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X, Y 어디로 이동하기. 자, 그리고 변수로 가셔서 자, 점수를 0으로 정하기. 0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변수 하나 또 있었죠? 총알. 그래서 총알은 너무 부족하면 안 되니까 50발로 하겠습니다. 50발. 처음 시작했을 때 점수는 0부터 시작, 총알은 5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다음은 가서 이제 일단 무한반복하기 가지고 오고, 자, 여기서도 이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문을 가지고 와야죠. 만약 뭐뭐라면. 자, 여기 감지에 가보시면 무슨 색에 닿았는가 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무슨 색을 고릅니다. 한마디로 이 외계인한테 닿았을 때 게임이 패배했다라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인데, 똑같은 색으로 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색을 고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색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상 채도 명도 밑에 있는 스포이드 모양을 누르시면 색상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색을 추출할 건지. 자, 여기 주황색으로 가니까 테두리가 주황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성공했다면 얘를 누릅니다. 그럼 정확하게 저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골라주죠. 자, 한마디로 외계인과 똑같은 색깔과 닿았을 때 라면 발동하는 겁니다. 자, 외계인과 닿았으면 뭐죠? 우리가 지금 패배한 거잖아요. 닿았으면. 그래서 아까 패배가 엔드 신호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엔드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로 넣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그냥 죽은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건도 반복하기로 넣어놔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방법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저만의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할 수도 있죠. 자, 다시 한번 코드 정리할게요. 자, 지금 탱크 스프라이트 부분입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냥 시작했을 때라고 할게요. 자, 시작했을 때 X좌표, Y좌표 이곳으로 이동하기. 여기는 현재 탱크의 위치입니다. 자, 점수를 0으로 정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변수 총알을 50으로 정합니다. 점수는 외계인을 없앨 때마다 점점 나게 할 것이고, 총알은 쓸 때마다 점점 줄어들게 할 겁니다. 나중에요. 이따가요. 그리고 만약 외계인과 탱크가 닿았을 때는 게임이 엔드라는 신호를 보내고 끝나게 될 겁니다. 이 엔드라는 신호는 패배가 받고 패배의 글자가 보이면서 게임이 끝날 겁니다.
한마디로 똑같이 게임이 끝나지만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거예요. 외계인과 닿았을 때 패배로 끝나냐, 아니면 점수 10점을 채워서 승리로 끝나냐,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탱크에 또 다른 코드를 넣어볼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일단 시작했을 때 가지고 오고, 무한 반복하기 가지고 오고, 뭘 쓸 거냐면 감지가 아니지, 동작으로 가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스프라이트를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탱크가 내 마우스 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 탱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발사를 해야겠죠. 자, 발사도 하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버무리면은 하나의 코드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것들은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나중에 수정하기도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분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지금 그냥 애니메이션이 없는 걸로 할게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뭐 별게 아니니까 애니메이션은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애니메이션 코드 하나 넣으면 또 코드가 하나 더 늘어나죠. 자, 다음은 이제 총알로 가겠습니다. 총알. 자, 총알이 조금 복잡해요. 자, 총알로 가겠습니다. 자, 총알에 가보시면 먼저 이제 시작했을 때 가지고 오고, 얘도 처음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도 처음에는 숨겨야 돼요. 왜냐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만 나올 거니까. 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게 또 씁니다. 만약 뭐뭐라면 얘는 뭐 할 때 할래? 자, 얘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무언가를 할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뭘 할 거냐면, 자, 어떤 변수를 바꿀 거예요. 자, 변수를 어떻게 바꾸죠? 총알을 쐈으니까 총알을 줄여야겠죠. 한번 클릭할 때마다 총알이 나가고 총알이 1씩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신호를 쓸 건데요. 신호를 쓰면은 코드를 아주 막 길게 안 만들어도 되는 장점이 제일 크죠. 왜냐면 신호 보내기 하고 또 그건 또 다른 데서 만들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신호 보내기를 쓰겠습니다. 자, 무슨 신호를 보낼 거냐면요. 새로 만들어야죠. 새로운 메시지. 자, 샷이라는, 쐈다라는 뜻으로 샷이라는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1초를 기다릴게요. 자, 이 1초는 총알이 날아가는 동안 또 발사되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초를 주는 겁니다. 물론 연속으로 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약간 게임의 난이도를 위해서 일부러 조금 발사 속도가 아니라 재장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넣겠습니다. 자, 만약 뭐뭐라면 이거를 하나 더 달고요. 자,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자, 연산으로 가서 이 부등호를 하나 가지고 오고, 변수에서는 총알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총알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뿐입니다. 부등호가 반대로 되고 위치가 반대로 돼도 상관없죠. 자, 어쨌든 자, 총알이라는 변수가 1보다 작으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야, 총알이 1보다 작으면, 한마디로 총알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어떡할래?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발사되는 이 스크립트를 없애야겠죠. 멈추기, 제어해서 멈추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이 스크립트, 현재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를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발사가 안 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짠, 됐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남았죠? 뭐냐면 샷 신호를 보냈을 때 이걸 하나 만들었죠.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신호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코드가 너무 길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스크래치에서는 이런 조건을 줬을 때 항상 무한 반복 안에다가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제대로 작동됩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샷이라는 신호를 받을 애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일단 시작.
시작은 샷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샷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넌 뭐 할 거니? 난 총알이니까 이제 보여야 돼. 자, 그런데 총알이 아무 데서나 막 날아가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총알의 위치를 일단 탱크로 보낼 겁니다. 탱크에서부터 발사가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어디 쪽으로 쏠래? 탱크가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고 있으니까 총알도 똑같이 마우스 포인터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색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제어에 가보시면 뭐뭐까지 반복하기 라는 게 있어요. 너는 그럼 언제까지 반복할래? 자, 이 총알은 여기에 닿았을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뭐냐면 벽입니다. 물론 뭐 외계인으로 하면 안 되죠. 빗나갔을 때 그럼 이 총알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벽을 합니다. 벽에 닿았을 때 이 총알은 사라질 거예요. 아까 그래서 1초 기다리기를 한 이유도 이겁니다. 왜냐면 벽에 닿아서 사라지기 전까지 또 발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1초를 준 거예요. 이 총알이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프로그램상. 자, 동작으로 합니다. 벽에 닿을 때까지 너 계속 움직여. 자, 지금 10인데 한 20으로 할게요. 이 속도, 이게 올라갈수록 총알에 날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이만큼. 자, 그리고 벽에 닿으면 이제 그 다음에 숨기기를 해야죠. 다시 없어져야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해봅시다. 잘 나가나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코드를 정리해보고 한번 같이 볼게요. 또 자, 시작했을 때 지금 총알 속에 있는 코드죠. 지금 시작했을 때 이 총알을 먼저 숨기고 조건을 두 개를 줘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는 총알이라는 변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샷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내고 1초를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 총알이 1보다 작은 상태가 된다면 이 스크립트 자체는 다 멈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샷이라는 것도 작동하지 않을 거고 얘도 작동할 일이 없겠죠. 왜냐면 아무도 이 샷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도 신호 보내기라는 기능에 장점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서로 따로 있는 코드라도 신호 보내기로 이었기 때문에 얘를 멈추면 얘도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가지 활용할 만한 용도가 있어요. 신호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자, 어쨌든 샷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총알이 보이면서 탱크 쪽으로 장전이 되고 이제 마우스 탱크랑 같은 방향으로 보게 되면서 나아갈 거예요. 벽에 닿을 때까지 20만큼 계속. 그리고 벽에 닿으면 사라질 겁니다. 자, 어떻게든 해봅시다. 자, 일단 탱크가 이렇게 보고 있죠? 싸볼까요? 클릭. 오, 클릭하면 이렇게 벽에 닿을 때까지 날아갑니다. 지금 이게 20만큼 움직이기의 속도예요. 총알 변수를 잘 보시면 쏠 때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 1초라는 시간을 일부러 준 거는 총알이 날아가는 시간 때문입니다. 1초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1초라는 시간을 안 줄게요. 뭐 날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총알만 떨어지고. 다시 해볼게요. 뭐야, 왜래? 자,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부러 의도적인 딜레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거예요. 자, 어쨌든 됐습니다. 이제 총알도 쏴지고 총알도 떨어집니다.